지난 7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에 한국 특집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제목은 코로나는 K-팝의 글로벌 부상을 막을 수 없었다. 카테고리 구분은 트래블이지만 여행 이야기는 전혀 없고 단지 방문객 통계만 살짝 이야기하는 뭐 그런 특이한 기고문인데요. 기고자는 유명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미키 랩킨입니다. 그는 팬데믹이 닥치기 직전인 2019년 말에 직접 한국을 방문해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고문은 한국 역사를 정면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현대사적 흐름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찬가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한국에 대한 이 정도의 지식만 퍼져나가도 우리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금일 클립은 상당 부분을 요약했음에도 다소 양이 많아서 덧붙이는 언급은 최소화했다는 점 미리 밝혀둡니다. 나는 새벽 2시 반에 알람을 설정했다. 그렇다고 내가 공항을 서둘러 가야 한다거나 먼 직장으로 통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바로 휴대폰을 통해 K-팝 콘서트를 생중계로 시청하기 위해서다. 나는 43살의 남성이다. 지난 6월 13일에는 방탄소년단의 8주년을 기념하는 쇼가 열렸다. 여느 슈퍼팬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 싶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예정됐던 월드 투어가 연기됐다. 그래서 나는 한밤중에 위버스라는 한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약 2천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했는데 이는 전년도 최고치인 1750만 명에서도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한국 문화의 놀라운 부상에 이끌린 외국인들의 러시였다. 방탄소년단은 비틀즈 이후 빌보드 200 차트에서 한 해에만 세계 1위 앨범을 기록한 그룹이 되었다. 그런 다음 봉준호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를 강타했다. 타겟과 같은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는 피플지와 같은 인기 잡지 옆에 한국산 마스크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다큐 시리즈 셰프의 테이블에 군침 도는 에피소드는 60세의 불교 승려인 정관이라는 한국에서 가장 뜨기 어려운 인물을 스타로 만들었다. 이 5,100만 인구의 국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무엇을 듣고 볼지를 지시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만일 당신이 2019년에 삼성 휴대폰을 구입한 전 세계 2억 9,650만 명 중 한 명이라면 그 화면 자체도 한국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미디어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추세를 한류 또는 코리안 웨이브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반지의 제왕이 뉴질랜드에 한 일을 한류가 한국에 하고 있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사람은 1,0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7.6%가 방탄소년단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물론 팬데믹이 국경을 폐쇄하고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한국 관광객은 32년 만에 최저치인 250만 명을 기록하긴 했다. 2021년에 한국은 조심스럽게 해외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있지만 몬스타엑스와 방탄소년단과 같은 K-팝 밴드들의 공연은 연기됐다. 그런데 지난 6월 침대에 앉아 190여 나라에서 온 100만 명이 넘는 팬들과 함께 방탄소년단의 칼군무를 보면서 나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탄생했음을 깨달았다. 코로나조차도 K-팝을 막을 수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류는 특히 서구에서 지진 해일이 되었다.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방탄소년단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는데 그들의 팬덤 아미는 단 25시간 만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금액의 기부금을 모았다. 예일대 교수인 캐서린 로프터는 이러한 현실적 성격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종교 프로젝트에 비유했다. 그로부터 1년 후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는 한정판 BTS 밀을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밴드와 손을 잡았다. 이 한정판 밀은 콜롬비아와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49개 시장에서 판매되었다. 그들의 첫 글로벌 셀럽과의 콜라보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한편 방탄의 이번 온라인 콘서트로 그들은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에 대해 롤링스톤지는 음악 산업을 영원히 바꿔놓은 일대 사건이라고 선언했다. 폐쇄 기간 동안 넷플릭스는 블랙핑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다. 나는 곧바로 스트리밍했기에 알람 따위는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청중이었다. 코로나19가 닥치기 직전에 나는 서울로 날아가 관광객들을 위한 K-팝 댄스 수업을 듣고 손가락총으로 완성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안무를 배웠다. 보이스, 서바이버, 샤크탱크와 같은 리얼리티 TV 히트작을 제작한 회사인 MGM은 최근 미국 가수가 K-팝 현장에서 훈련받기 위해 서울로 날아가는 새로운 리얼리티 쇼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하는 콜라보로 그들은 K-팝 연습생처럼 훈련한다. 한편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프라에서 버즈피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를 발견하는 것 같다. 이 스트리밍 회사는 시청률과 관련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러한 증거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2021년에 그들은 한국 프로그램에 5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미국 텔레비전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두 프로그램인 폭스의 더 마스크드 싱어와 CBS의 굿닥터는 한국 TV 프로그램이 원작이다. 1987년 한국의 TV 네트워크가 단 2개뿐이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는 매우 황당하기까지 한 일이다.
이 순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세계를 눈앞에 두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인지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은 20세기 초 일본이 점령한 식민지였다. 한국인이 열등하다는 일본의 프로파간다는 당시 한국을 휩쓸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홍은희 씨가 쓴 코리안 쿨이라는 책에서는 과거 한국인들이 김치의 매운 향기에서 열등감 컴플렉스를 느꼈었다 언급한다. 1948년에 민주주의가 도래했을 때 한국은 가난한 식민지에서 제조업 허브로 재탄생하기 시작했다. 서울의 펀터블루라는 미술관을 공동 설립한 강건우 씨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 가서 한국 문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을 주는 것을 어려워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텐트와 가방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일 외에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90년대 후반 아시아 전역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은 IMF로부터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막대한 차관을 받아야 했고 이를 갚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다. 시민들은 이 대의의 호응에 가계의 금까지 기부했다. 이 무렵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공업국 이미지를 글로벌하고 창조적인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 파워의 한 형태로 예술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화와 TV 제작에 돈을 쏟아부었고 영화 제작자 봉준호, 박찬욱과 같은 획기적인 인재도 나왔다. 한편 SM의 이수만 회장은 지난 1995년 K-팝의 긍정적인 면이 10대 그리고 그 부모와 연결될 것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설립한다. SM USA 책임자인 크리스 리 씨는 말한다. 그는 문화가 먼저 있고 경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배팅 모두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해외로 퍼졌습니다. 언론은 이를 한류 2.0이라고 불렀다. K-팝이 갑자기 세계 지도에 등장한 것이다. 미국이 2016년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을 때 중국은 K-팝 콘서트를 취소하고 관광 비자를 단속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멈출 수 없었다. 북한 젊은이들은 중국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로 미스된 K-팝과 K-드라마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되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음악을 악성 종양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유튜브에서 최초로 10억 뷰를 돌파한 비디오 중 하나인 싸이의 피할 수 없는 데이트송인 강남스타일. 이것이 서부 해안에서 열리는 파티의 시작을 알렸다면 기생충의 역사적인 오스카상 수상은 그 뒤를 잇는 물결이었으며 한국 문화 수출의 후광 효과를 만들어낸다. 미국에서 폭스는 한국의 라이브를 원작으로 한 경찰 시리즈 제작에 들어갔고 한국 영화 극한 직업도 케빈 하 주연의 블랙버스터로 리메이크된다. 2021년에는 영화 미나리의 스타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강남은 40년 전 농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까르띠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다. AI 기반 스타트업인 여다트립을 창업한 앤드류 박 씨는 말한다. K-팝이 한국에 한 일은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주로 유명한 길거리 술집인 서울의 한 포장마차에서 K-컬처를 이야기하기 위해 처음 만났다. 그는 내 관심에 놀라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의 재밌는 점은 사람들이 외국 언론의 렌즈를 통해 우리가 어떤지를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2020년은 전 세계가 한국의 영화, 피할 수 없는 팝음악, 혁신적인 스킨케어 제품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로 한국을 축하한 해였다. 대서양의 헤드라인은 이를 가장 잘 요약한다. 한국의 코로나 비밀은 무엇인가? 박 씨는 말한다. 한국은 만일 영양분을 적절하게 준다면 50년 안에 한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는 하지만 항상 무지개와 나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가 만났을 무렵은 갑작스러운 자살 사건이 K-팝 커뮤니티를 뒤흔들었던 때였다. K-팝 그룹 FX의 설리와 또 다른 인기 K-팝 스타 구하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자살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대유행은 고용 불안정과 임금 하락에 직면한 새로운 세대가 기록적인 수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보고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킬 위협이 되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인들은 마침내 정신질환에 대해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슈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던 바로 K-팝 스타에 의해 주도되기도 했다. 2021년 5월 방탄소년단의 슈가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사에 썼던 우울증에 대한 자신의 투쟁에 대해 털어놓았다. 우리가 다시 열린 세계에 적응하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은 아마도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K-팝이 번성하는 또 다른 이유의 상징일 것이다. 코로나로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가 힘든 이 시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면에서 우리가 부각되고 있는 희한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기고문을 보면서 든 개인적인 소감입니다. 최근 1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들면서 다시 우리 사회에도 다소간의 불안감이 퍼져나간다는 느낌인데요. 결코 쉽지 않은 게 코로나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늘 그래왔듯 잘 넘길 것이리라 그렇게 믿어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종식에 준하는 시대가 오면 또 다른 기회들이 열릴 것이리라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